경기도의회 의원에게 직접 듣는 시간입니다. 의정 포커스. 네, 오늘 경기도의회 최승용 의원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먼저 저희 OBS 라디오는 처음이신 것 같은데 우리 네. 청취자분들께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OBS 청취자 여러분. 저는 경기도의회 최승용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몇 번째 하신 거예요, 도의원? 초선입니다. 초선 네네. 의원이시고 어떠세요? 한 2년 조금 넘게 이제 해보시니까. 이제 알만한 네.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한번 이제 의원님 소개 한번 쭉 한번 해주세요. 그러니까 뭐 준비하신 예. 내용 있으시잖아요. 저는 2022년 7월 제11대 경기도의회에 처음 입성한 초선 의원입니다. 전반기 2년 동안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활동하였고 지난 7월부터 남은 임기 동안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후반기 활동은 공동주택관리 전문가로서 공동주택의 시설관리 등의 문제를 넘어 주거복지를 향한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공동주택관리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 등 공동주택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문제들의 원인을 파악하고 어떻게 보완해야 할지 집행부와 협력하여 대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공동주택이 우리 도민들의 가장 대표적인 주거 형태인 만큼 앞으로 공동주택의 공동체 회복에도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근데 방금 말씀하신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아파트 포함해서 뭐 네, 빌라, 그렇습니다. 다세대 다가구 다 포함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아니 그럼 공동주택 아까 관리 종사자라고 하셨는데 네네네. 그런 건 어떤 쪽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택관리 종사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입주자 대표 회의가 있고 관리 주체인 관리사무소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관리사무소에는 이제 관리소장이 있고 그리고 이제 직원들이 있는데 예. 그 직원들을 토탈해서 공동주택 관리종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군요. 예. 예. 그쪽에 이제 관심이 많으시군요. 네네. 네네. 직접 그 짝으로 했으니까요. 그러시군요. 네, 의원님 어떻게 정치 입문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정치에 입문하게 되는 것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공동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그죠? 예. 경기도 같은 경우가 88.5%가 공동주택이고 공동주택이 편안하면은 도민이 편안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의 제도 개선이 돼서 공동주택 관리가 안정되면은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도움이 될 수 있고 그러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가지고 정치에 입문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주변에서도 좀 많이 해보면 좋겠다라고 조언도 좀 해주시고. 그렇죠. 예. 아니 근데 지금 지역구가 있으신 건 아니고 비례의원으로 예, 비례입니다. 활동하고 계신데 그럼 지금까지 대표적인 의정 활동 어떤 거 있으셨나요? 지금까지의 이제 의정 활동을 살펴보면요. 예. 상반기에 이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있으면서 이제는 공동주택에도 문화가 있어야 되겠다 해서 문화가 있는 공동주택을 목표로 공동주택을 직접 찾아가는 공연 사업을 추진을 했고요. 예. 그 목적은 경기도민의 정서적인 치유와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 그리고 풍요로운 문화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을 해왔습니다. 예. 후반기에는 이제 그 공동주택 관리 제도 개선을 통해서 앞으로 지금까지의 관리가 이제 시설 관리 중심이었다면은 앞으로는 주거 복지를 통해서 입주민의 삶의 질 쪽으로 관리의 변환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 맞는 제도 개선에 중점을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아니 그 올해 6월에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개정하셨다고 하는데 이거는 또 어떤 내용이에요?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올 6월에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개정을 했는데요. 경기도가 직접 공동주택 관리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거나 공동주택 관리 전문성을 가진 기관이 공동주택 지원센터를 지정센터로 지정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조례입니다. 그러면 직접 선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시는 분들이? 그렇죠. 그렇게도 될 수 있고 예. 경기도가 직접 설치 운영을 할 수도 있고요. 경기도에서 좀 관리를 예. 해준다라는 말씀이신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이것도 또 지금 바쁘셨죠. 그렇죠. 예. 행정사무감사는 이제 잘 아시겠지만 이제 경기도에 행정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고요. 그렇죠? 그동안에는 이제 기준 없는
공동주택 감사 제도가 빈번하게 시행됐는데요. 예. 그로 인해서 유사한 위반 사항까지도 지자체마다 각각 다른 처분을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공동주택 관리 업무 종사자들이 혼선을 빚게 되고요. 예. 그래서 공동주택 관리의 이제 투명성을 목적으로 시작한 감사 제도는 가태료 부과 등의 처분으로 공동주택관리사무소에서는 지자체의 감사 수감 준비에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고요. 본연의 의무인 공동주택 관리에 집중할 수 없게 돼서 결국에는 입주민들에게 피해가 갈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어서 이에 네네. 대한 문제를 이제 제기를 했고요. 그래서 예. 네네. 피해가 이제 입주민들에게 가니까 그렇죠, 이런 그렇죠. 것들을 좀 개정을 해주신 거군요. 네네네. 예, 예. 그래서 이제 공동주택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일관성 있고 통일성 있는 공동주택 관리 감사 기준 마련과 공정성 담보를 위해서 가태료 심의위원회 설치를 촉구했고요. 예, 예. 그리고 경기도로부터 문제에 대한 공감과 공동주택 감사 제도에 대한 TF팀 구성을 마련하겠다는 이제 답변을 받아냈습니다. 예. 네. 기준이 없었는지는 몰랐네요. 예. 이게 이렇게 똑같은 위반 사항에 대해서도 그렇죠. 처벌이 달랐었어요. 네. 그러면은 이제 가정에서 A시에서는 같은 내용을 A시에서는 가태료를 부과한다든가 예. 그런데 이제 B시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행정지도로 끝내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혼선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죠? 좀 억울하셨던 분들도 계셨겠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가태료 부과를 하고 이렇게 되면은 문제가 뭔가하면은 입주민으로부터 신뢰를 잃다 보니까 그죠? 갈등의 요인이 또 될 수가 있어요. 예. 관리소 자체가 신뢰를 잃다 그렇죠, 보면 그렇죠. 네, 아무래도 좀 소통도 네, 원활하지 네, 않고 네. 불만이 네. 생기겠네요. 관리를 얼마나 잘못했으면은 예. 가태를 맞느냐. 근데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 가지고는 보면은 어떤 뚜렷한 통일된 그게 있다면은 기준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어느 지역에는 같은 내용이 가태를 맞고 어느 지역에는 그것을 행정 지도로 끝나고. 그리고 그냥 넘어가고. 예. 그래서 이제 가태료 부분은 예. 최후의 보류가 돼야 되는데 어떤 요색행위 하나 잘못했다 해서 가태료 때리는 예.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렇군요. 네, 네. 또 내가 내는 관리비다 보니까 또 예민할 수밖에 그렇죠. 없겠어요. 네. 그래서 투명한 관리가 꼭 필요합니다만서도 예.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알겠습니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예산 결산 심의 관련해서도 하실 말씀 있으시죠? 예. 예산 결산 심의에서도 이제 제가 공동주택 관리 전문가다 보니까 예.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에 대해서 지적을 했거든요. 소규모 공동주택은 잘 아시겠지만서도 비의무 관리 대상으로서 150세대 미만이거나 성관계가 없거나 중앙 또는 지역 난방 방식이 아닌 300세대 미만의 주택을 이제 공동주택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런데 이러한 소규모 공동주택에는 관리 주체가 없어요.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관리에 이제 사각지가 대가 돼 있고, 그래서 안전 관리에 미흡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주거 공간은 가장 안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전 관리에 사각지대가 돼 있어서 예. 공공의 지원이나 관심이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최근 3년간을 보면은 2022년도에 이제 4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안전 점검을 했어요. 예. 근데 계속해서 이제 그 축소가 됐던 부분들이죠. 그래서 소규모 공동주택은 노후된 곳이 많고 관리를 하는 관리 주체가 없다 보니까 안전 점검이 필수적이거든요. 그래서 도가 연차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이런 안전 사고가 나지 않도록 예. 미리 점검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지적을 했고 그리고 예산도 이번에는 정액을 시켰습니다. 그렇군요. 네. 어떻게 보면 좀 소외되어 있던 공동주택에 그렇죠. 또 관심을 네네. 갖고 예산을 편성하신 거네요. 네네. 그렇죠. 지금 인천에서 전번에 예. 청라지구에서 그 전기차 예, 화제요. 화재가 났었죠. 예, 그죠? 예. 마찬가지로 공동주택에도 안전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다 보면은 이런 안전사고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가 있는 부분들이죠. 그렇군요. 예. 화재 말씀하시니까 그 아파트 화재 경보기 오작동 문제 네네네. 이것도 좀 문제 크지 않아요? 예. 그게 상당히 큰 부분들인데 지금 이제 그 화재 경보기가 제가 이제 몇 군데를 샘플로 해봤더니 예. 신규 아파트 같은 경우는 대다수가 하루에 한 번 이상 울려요. 그래요? 예. 신규 아파트가 그래요? 예, 특히 신규 아파트는
더 심하거든요. 예. 왜 그러죠? 신규 아파트인데? 신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마 시설을 해놓고 거기에서 적응 과정에 또 그런 부분들이 있고 예. 그리고 요사이 보면은 이제 그 하재 감지기가 좀 상당히 예민한 부분들이 있어요. 더 민감하니까. 예, 그래서 최근에 오산에 있는 한 아파트를 분석을 해봤더니 예. 하루에 5.5번이나 울렸어요. 너무 많이 올렸는데요. 5번, 4시, 6번을 울리거든요. 예. 그러면 주민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죠? 너무 불안하죠. 그러다 보니까 관리사무소에서 지금까지 보면은 예. 관리사무소에서 경보기가 작동을 하면은 일단 정지를 시켜요. 그리고 확인 과정을 거치거든요. 예. 근데 만약에 정지를 안 시키고 그대로 놔두고 그 확인 과정을 거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사이렌이 울리고 화재가 났습니다. 그래서 계속 비상 방송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민들이 되게 불안할 수 있잖아요. 그럼요. 예. 그러다 보니까 관리사무소에서 일단 정지를 시키고 화재가 났는지 안 났는지를 확인을 하는 과정. 청라 같은 경우도 네. 그렇게 확인 과정에 전기차다 보니까 폭발을 했잖아요. 열 그렇죠. 폭주를 해가지고 위에 있는 배선하고 다 타다 보니까 이게 안 됐던 거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오작동을 먼저 잡아야 이런 부분들이 생기거든요. 그래도 또 우리 그 시청자분들도 많이 느꼈겠습니다만서도 한번 울렸을 거예요. 울려다가 정지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은 그걸 몰라요. 이상 없구나. 또 울리면은 또 이제 오작동 했구나. 그러니까 양치기 소년처럼 될 것 그러니까. 같아요. 네. 그래서 실내 이런 부분들도 있었거든요. 뭔가 하면은 오작동인지 모르고 예. 그게 주민이 예. 대피하기 위해 가지고 대피하다가 사고 난 적도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피해 보상을 또 누가 해줘야 되나요? 근데 이것을 작동을 정지시키지 않고 계속 켜놓은 상태에서 화재가 났으니까 계속 울린다고 한다면은 주민들이 불안해가지고 그렇게 우왕좌왕하다 보면은 사고도 많이 날 수도 있죠. 그렇죠.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그래서 움직이다 보면 오작동을 이제는 오작동부터 먼저 잡아야 되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얘기인 것 같은데요. 아파트 화재 경보 오작동 문제 이게 최근에 또 있었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오작동으로 해가지고 한번 오작동이 나면 울리면 주민들이 불안해가지고요. 관리사무소는 그런 전화기 불통이 되고요. 그럼요. 주민들이 찾아서 항의하고 난리가 나요. 예. 그리고 뭐 그 밤에 낮에 같은 경우에는 밤에 일하시던 분 와서 주무시는데 그런다든가 아이들 거기서 공부하는데 그렇다 해가지고 난리를 나는 부분들이 그래서 오작동을 빨리 잡지 않으면은 이러한 문제들이 주민들이 불안하고 또 이런 대형 사고도 날 수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특히나 화재 많이 위험한 겨울철 이런 거 빨리 좀 미리 그렇죠.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오늘 의정 포커스 우리 최승용 의원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 해주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끝인사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어려운 걸음 해주셨는데 방송을 통해서 꼭 하고 싶은 이야기 있다면 마지막으로 해주세요. 아까도 이제 얘기 드렸던 부분들이지만서도 제가 이제 11대 경기도에 들어와서 주택은 이제 도민들의 삶과 가장 밀접한 영역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제 의정 활동 중심에는 항상 이제 공동주택이 자리 잡고 있고요. 전반기에는 그래서 문화가 있는 공동주택을 만들자 해서 찾아가는 공연 사업도 했고, 후반기에는 공동주택 관리 전문가로서 경기도민의 정서적인 치유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제대로 된 제도 개선을 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의 이제 공동주택 관리도 이제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어 나갈 겁니다. 지금까지가 이제 시설 관리 중심이었다면은 앞으로는 입주민의 삶 그리고 케어하는 부분들, 힐링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공동주택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준비를 하고자 합니다. 공동주택 문화를 만들어가는 어떻게 보면 알겠습니다. 입주민의 삶인 주거복지 쪽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새해 인사도 좀 나눠주세요. 올해도 아마 모두가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하루밖에 남지 않았는데 마무리 잘하시고 새해에는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의정 포커스 경기도의회 최승용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